엄정 수사하라. 그러면은 이재명 본인은 오늘의 제목입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어제 이재명과 정청래가 자기 당 소속의 이준석 의원에게 법사위원장 자리를 사임하고 탈당까지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자 탈당이라니 아니 제명이다. 초강수의 발언을 보였던 정청래에 이어서 이재명이 자기 처지 분수도 모른 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 무사하게 엄정 수사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것도 대통령 자격으로. 저는 이준석이가 결코 잘했다, 두둔하거나 감싸려는 생각은 추호도 1도 없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법 절차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도 법 앞에서는 예외가 아니다. 이 말을 이재명이 윤석열을 향해서 했던 말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은 사선의 중진 의원입니다. 그런 자가 본회의장에서 자기의 이름도 아니고 보좌진의 이름을 통해서 차명 거래를 했다라는 사실은 그야말로 파렴치한 범죄지요. 개인적인 일탈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공직사회의 윤리 기준과 금융실명제라는 사회적 합의를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건이다. 예사롭게 보면 안 됩니다. 아주 중차대한 그런 사건입니다. 100번 지적해도 마땅하고 처벌을 받아야 당연한 그런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대통령이 참 옳은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직으로서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그런 말이었는데 이것이 남이 아니라 이재명이 한 말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이런 말 지적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재명은 이 시점에서 이렇게 단호한 입장을 보였을까? 우리 정부는 깨끗한 정부다. 우리 정부는 엄격하다. 앞선 윤석열 정권과는 다르다라는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려고 한 의도적인 발언이었을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자신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자기가 비리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피고인 아니었었습니까? 이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보고 나무란다. 아주 적절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사족을 붙인다면 꼴값을 떨고 있다. 이런 말들까지 하고 계십니다.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엄정히 수사하라. 정상적인 대통령의 위치라면 당연히 해야 할 말이겠지만은 이재명이 한 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비난을 하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인가? 과연 이재명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이재명은 대선 전까지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지 않았던 자인가? 자기 자신은 수사 자체도 늑장을 피우고 재판도 늑장을 피워왔던 장본인인데 아니 사안이 중차대하니까 신속하게 수사하라. 이 말이 먹힐 수 있겠는가? 이렇게 비난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신은 늘 탈탈 털리고 나를 잡아놓으려고 소설까지 써가면서 강압적인 수사를 펼쳐왔다. 그리고 재판도 정치 판결을 당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입으로 떠든 것이 바로 1년 전 먼 얘기가 아니죠. 바로 석 달 전까지 하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한솥밥을 먹던 동료에게 이젠 너와 나 사이에 거리를 두자. 너는 나쁜 놈, 파렴치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차별화를 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본인 자신은 수사의 원론적인 얘기를 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은 말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이 나라의 현직 대통령이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래 것들이 얼마나 긴장하면서 수사를 할까? 흔히들 이재명이 윤석열 정부에게 항상 얘기하듯이 수사의 가이드라인, 지침을 내려줬다라고 얘기한 것을 이재명 자신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솔직히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준석은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절대 이런 자를 감싸거나 비호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해소도 안 되죠. 그런데 조금 눈을 민주당 안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어찌 이준석처럼 구린 자가, 그리고 지저분한 인간이 사기치고 남 등친 자들, 갑질한 자들이 이준석 하나뿐이겠습니까? 민주당 안에는 이와 유사한 자들이 득실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엊그제 장관직까지 끝까지 버텨왔던 강선호의 경우 어떻습니까? 이재명이 글쎄요, 단식을 제대로 했습니까? 잠자리까지 챙겨줬다라고 해서 비아냥 소리를 들었고, 그것도 언론이 얼마나 아주 비판적으로 보도를 했었습니까? 부자진에 대한 갑질은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한 그런 갑질을 해왔었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었다라고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러났던 강선우 이외에도 많은 지저분한 쓰레기들이 민주당 안에는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준석이가 타이밍이 안 좋았을 뿐이지요. 저는 감싸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1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때가 안 좋았다. 이재명이 지금 안팎으로 얻어맞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아닙니까? 모스탄이 와서 닷새 동안 흔들어 놓고 고든창이 부정선거, 도둑선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루비오의 발언이 또 민감하게 자기를 자극하고 있는 입장에서 트럼프로부터 어떤 청구서를 받았습니까? 천문학적인 관세 협상 청구서를 내밀게 되니까 그야말로 정신이 없는 것이죠. 심기가 오죽 불편했겠습니까? 애써서 본인 자신은 시간도 촉박하고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 협상은 잘 타결되었다라고 끝까지 또 한 번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하지 않았었습니까? 백악관에서 만나자, 대통령 당선 축하해주고 싶다라는 장사꾼 트럼프의 이 말 한마디에 500조가 넘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돈을, 나라 돈을 거덜내면서 집안 구석을 다 들어먹고 그대로 나라를 갖다 팔 정도까지, 그 위기까지 갈 정도로 나라 망신을 시키고 있었던 이재명인데, 이재명이 단순히 대통령으로서 백악관 오라는 소리에 기뻐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백악관에 가면은 또 다른 청구서가 기다릴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아찔하다. 트럼프가 이재명을 손아귀에 넣고서 쥐락펴락하고 있는 놀이를 하고 있는 데에도 이재명이 뻔히 눈을 뜨고서도 그냥 당해야지 도리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내가 살 길이다. 여기에 이준석이
도와주었으니 얼마나 고마울까,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을까요? 정치인들이 하는 말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위기는 또 다른 위기로, 이슈는 또 다른 이슈로 덮어라, 그런 말이 있는데 이재명이 아주 철저하게 이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온 국민들이 500조가 넘는 그 돈, 그리고 앞으로 어떤 돈이 더 들어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야말로 기가 막힌 청구서를 받아들었는데, 나라 팔아먹었다, 나라 살림 거덜냈다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차에 제발로 이준석이가 이런 문제를 만들어 주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러니 이준석이의 수사는 엄정하게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라. 그래야 모든 이슈가 이준석에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정청래가 또 제명이라는 카드로 이재명을 도와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재명은 스스로 이런 얘기를 생각할 겁니다. 하늘이 나를 돕고 있구나. 그런데 과연 이것이 이재명 생각대로 하늘이 자신을 돕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에 제가 엄정수사해라, 그러면은 이재명 본인은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었는데, 이재명이 대통령 신분이기도 하지만 피고인 이재명 신분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중단된 피고인 재판이 대통령 당선으로 무기 연기가 되었을 뿐이죠. 그러나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헌법 84조 해석이 서로 다릅니다. 우리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대통령직을 받고 나서는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 소추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은 맞는 얘기다. 그렇지만 대통령 되기 전에 재판은 대통령직 수행과는 별개다, 이렇게 선을 분명히 긋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 재판은 계속 되어야 한다, 받아야 한다, 그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 어제 한 말, 엄정한 수사, 또 신속하게 수사하라, 이런 지시는 100번 옳은데, 이 말처럼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동시에 피고인 이재명이라는 신분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 조희대 대법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입장을 밝혀야 할 때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재판, 조희대 대법은 분명하게 이제는 밝혀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이 말하고 있는 대통령의 허니문 기간은 보통 100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2달이 넘어가서 이제 석 달째 접어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사법부에는 허니문 기간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이제 침묵을 지키고 있는 조희대의 발언을 우리가 기다려 봐야 합니다. 사법부의 조희대 대법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남느냐 아니면 민주주의가 사라지느냐, 대단히 중차대한 길목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절기상으로 입추입니다. 가을로 접어드는 길목인데 참 그동안 무더웠었습니다. 더위가 며칠 더 가겠지만은 그래도 입추 소리를 들으니까 가을이 우리 곁에 와 있구나 하는 소리와 함께 우리 정치도 좀 시원한 깨끗한 소리를
들었으면 하는 바람도 끝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